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이처럼 국가 신용 등급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강등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했고 국제금융시장 충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편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하는 경우를 가상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동률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LA시가 경찰국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신입 경관의 초봉을 인상하고 장기 근속 시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인타운이 촉매 변환 장치 같은 차량 부품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2위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LA 다운타운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대면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USC가 함께 10월 7일부터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AI 스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가 31일 연속 낮 최고 기온이 110도 이상 고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19일 연속 9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폭염주의보를 무시한 채 야외 행사를 강행했다가 어린이 10명을 포함해 온열 질환자 20여 명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남북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려던 13만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6월보다 무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정책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성명에 한일 각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용시장 열기는 7월 들어서도 이어졌습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보고에 따르면 7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32만 4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고용시장 붕괴 없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연착률이 가능은 하지만 당분간 고금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집니다.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어제도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해명을 이어갔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한노인회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1년 2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볼티모어의 5이닝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피츠버그의 최지만 선수는 트레이드 마감일에 전격 샌디에고로 트레이드됐습니다. 김하성과 함께 동료가 돼서 시즌 막판 샌디에고 순위 다툼에 함께 나서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8.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미국의 고용시장 열기는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민간 지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발표한 것과는 조금 엇갈리는 결과입니다. 민간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에 따르면 미국의 7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6월 대비 32만 4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 17만여 개에 대비해서 2배 달하는 깜짝 증가 수준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호텔, 식당 등 여가 접객업에서 고용이 20만여 개 늘어 7월 고용 강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 충격 우려가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YTN입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현지 시간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특히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지배구조가 20년 넘게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재정과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미 정부 재정 적자는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하고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나아가 신용 여건 악화와 투자 감소, 소비 하락이 미국 경제를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약한 침체로 밀어넣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것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2011년 TFA에서 AA+로 내린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시 이 조치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피치의 강등 조치 직후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피치가 적용한 평가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 때 하락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승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피치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경제계 저명 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은 작금의 미국 경제 회복 조짐이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머스는 재정 적자가 미국 국채의 디폴트 위험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다며 피치가 이 상황에 관해 새롭고 유용한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그루그먼도 트위터에 피치가 미국 등급을 하향했고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비웃음을 사는 결정을 했다라며 자체적으로 명시한 기준에서조차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리안츠 보험사의 엘에이리언 수석 경제 고문도 등급 강등이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지 않은 이상한 움직임이다라고 피치를 향해 혹평을 날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학교 교수도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미국은 신용등급이 AAA 그룹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 작은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치가 거론한 강등 조건들이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며 거시경제 성과와 미국의 부채 대 GDP 비율과 같은 피치 자체의 핵심 범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제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자 25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가 대체 불가능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따라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입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 스탠다드앤푸어스 S&P가 처음으로 미국 신용의 등급을 하향했던 2011년도 당시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미국 국채시장 랠리가 촉발될 수 있다고 마켓워치가 분석한 것입니다. 한 전문가는 2011년과 비교하면 즉각적인 반응은 미국의 채무 상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 우려에 대한 것이라면서 등급 하향에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치가 강등 배경으로 언급한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일으켜서 투자자들을 안전자산으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2011년 강등 당시 글로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매도를 촉발한 뒤에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에 몰려서 미국 국채가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권도영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영 씨 관련 소송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지난달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니라고 봤던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은 겁니다. KBS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테라폼레스와 권도영 씨를 증권 판매를 통한 사기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권 씨가 무기명 증권인 테라를 통해 우리 돈 50조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게 핵심입니다. 권 씨는 이에 대해 테라는 증권이 아니고 화폐라며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왔는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이 같은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가상화폐는 증권으로 봐야 하니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 씨가 근거 자료로 내민 가상화폐 리플을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뉴욕 지방법원의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주 전 뉴욕 지법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판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없는 상품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걸 다시 뒤집은 셈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는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게는 됐지만 가상화폐마다 워낙 설계 방식이 다 제각각이라 증권성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물론 언제든 또 바뀔 수는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도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It's very hard to predict exactly what will happen. So what I would say is that crypto is here to stay.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도영 씨가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한국과 미국 어디에서 받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8월 2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한때 남가주 하늘 약간의 구름이 떠 있었지만 조금씩 걷히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고 오늘 밤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떨어져서 드디어 평년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습도가 어제보다 떨어져서 한낮 야외 활동이 보다 쾌적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목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도 2, 3도가량 더 떨어져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주말에는 또 한 차례 반짝 더위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점차 기온이 다행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4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5도, 64도, 해안 지역은 77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6도, 낮 최고 기온은 9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그얼라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57번과 만나는 지점 현재 양방향 모두 통제되어 있습니다. 어젯밤에 발생한 총격 사망사건 조사를 위해서 시그얼럿 발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팩로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 램파트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노스 방향입니다. 플라사리타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405 노스 방향 팔로버디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최첨단 과학 주제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탐구를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와 스템 워크숍이 저희 라디오서울과 AI 마인드 에듀케이션 그리고 USC 한인학생의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부터 5주 동안 USC에서 열립니다. 정윤호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인공지능 AI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해 최첨단 과학 주제에 대한 탐구 활동을 돕는 AI와 스템 워크숍이 오는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USC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되는 이번 워크숍은 AI와 관련된 최첨단 과학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스템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몰입적인 코스입니다. 하버드에서 물리학 PhD와 칼텍에서 펠로우 과정을 밟은 이정석 박사와 USC 의대 교수인 홍영건 박사가 연사로 나와 제네틱 엔지니어링에서의 AI와 양자 역학을 통한 컴퓨팅, AI와 머신러닝, 뉴로사이언스와 스템셀 주제로 강의합니다. 이정석 박사입니다. 단지 이 AI의 툴을 통해 갖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연구하고 자기들이 직접 이제 고민해 보면서 이거를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연구할 수 있는 뭐든지 어떤 토픽이든 간에요. 나아가서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사실 희망이에요. 이제 프로그램을 받게 된 학생들은 나중에 나아가서도 아니면 뭐든 학습을 할 때도 자기가 그거를 혼자서 연구할 수 있고 혼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워크숍을 마친 후 자신의 과학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수 있게 돼 학생의 기술과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게 돼 학생들이 앞으로 과학 분야 연구 기회를 찾고 대입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SC 의대 교수인 홍영건 박사입니다. AI가 단지 툴에 불과하고 그 툴을 우리 인간 지능에 같이 융합해서 쓰게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지금 이러한 혁명적인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경쟁사회에서 남녀보다 먼저 헤드 스타트 해서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AI, Advanced User, 아주 AI를 잘 쓰는 그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장이 되겠습니다. 워크숍 대상은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코딩 기술이나 경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USC 한인학생회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수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워크숍 비용은 모든 디지털 리소스, 런치와 음료, 스낵을 포함해서 $1,090입니다. 등록 마감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참가 등록은 웹사이트 koreatimes.com으로 가서 AI와 스템 워크숍 배너를 클릭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시가 경찰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신입 경관의 초봉을 인상하고 또 장기 근속 시에는 리텐션 보너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잠정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가 LAPD 신입경관의 초봉을 11% 인상하고 4년 동안 매 3%씩 인상하는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잠정 계약은 올해부터 시작해 4년간 이어져 2027년에 만료됩니다. 또한 LAPD 소속 경관이 한 관할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에 자신이 보유한 헬스보험에서 5%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리턴션 피도 인상시켜 올해 6%, 내년에는 4%, 2025년에는 5%, 그리고 2026년에 5% 각각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1일 성명을 통해 LA시 주민들의 안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LA시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신입경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경관들의 늘어나는 이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에 경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정부가 재정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이후 LA 경찰국에서는 경관 수가 1000명 이상 줄었고 내년에도 수백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PD에는 현재 9,034명의 경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01년 7월 이래 가장 저조한 숫자입니다. 지난 5월 승인된 베스 시장의 예산안에는 780명의 LAPD 신입 경관 모집과 더불어 200명의 은퇴한 LAPD 경관을 복귀시킨다는 내용을 담을 만큼 경찰이 인력난에 처했습니다. 일례로 타운 동쪽 필리피노 타운 등을 관할하는 램파트 경찰서 관할 지역에는 올 들어 1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폭행범죄는 6%가 늘어났습니다. 웨스트 샌퍼난도 밸리 지역, 엔시노, 타자나, 리사다를 관할하는 웨스트밸리 경찰국 관할에서는 강도 사건이 13% 늘었고 노스리지와 챗스워스를 관할하는 데본셔 경찰국 관할에서는 강도 사건이 23% 늘어나 주민들이 치안 부재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LAPD와 협력하는 타운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경찰 인력난으로 인해 범죄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할의안으로 경찰 인력 증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벤박 한미치안협회 회장입니다. 경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인크리스가 없으면은 다른 디파트먼트로 이런 인크리스가 없으면은 계속 LAPD의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브래들리 변호사에 따르면 LA시와 경찰국 간의 이번 잠정 계약을 통해 젊은 경관들의 리크루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경관들한테 일단은 사기를 많이 올려주고요. 첫 번째로 월급이 이제 올라가니까 다들 좋아하고요. 1년에 이제 3%씩 올리기로 됐고, 그러고 처음에 들어갔었을 적에 옛날의 월급보다는 11%가 이제 더 늘은 상태고요.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앞으로 LA 관내에서 운전 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 활동에 비무장 행정 인력이 시범 파견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등 과도한 경찰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자 LA 내 흑인 및 인권단체들은 과도한 충돌을 막기 위해 단순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는 무장경관이 아닌 비무장 행정직원을 파견하자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최근 3년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올 3월부터 LA 시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LA 관내에서 운전법규 위반 등에 대한 단속활동 비무장 행정 인력이 시범으로 파견됩니다. LA 한인타운이 다운타운에 이어서 지난 1년 동안 두 번째로 촉매 변환 장치 같은 차량 부품 절도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LAPD 차량 부품 절도 신고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LA 다운타운이 457건으로 1위, 한인타운이 222건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벤다이스와 웨스트레이크, 미드윌셔, 실버레이크, 셔먼옥스, 에코파크, 미드시티, 로스밸리츠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4위와 5위를 차지한 웨스트레이크와 미드윌셔 지역은 한인타운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LA에서 최근 수년간 급증했던 차량 부품 절도는 경찰의 강력 단속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한편 차량 부품 절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촉매 변환기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러 기관이 분석했습니다. 크로스타운은 촉매 변환기에서 얻을 수 있는 로듐과 팔라듐, 백금 가격이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비싼 금속을 더 많이 포함한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과 혼다 모델 등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됐다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지난 1년 동안 LA시에서 시행됐던 엄격한 절수령이 완화됩니다. LADWP는 지난해 6월부터 일주일에 2회로 제한됐던 잔디밭 물주기 시행령을 폐지하고 예전처럼 일주일 3회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역시 지난 겨울 물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물 저장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LA에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퇴거 유예 조치에 따라 연체됐던 렌트비 상환 1차 마감일이었던 8월 1일을 맞아서 캐런 베스 LA 시장이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세입자들에게 시정부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자진해서 퇴거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장실과 시주택당국은 관련 자금을 확보했다며 현재 법원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LA 리버 밸리 바이크 패스 프로젝트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의회는 지역 내 LA 강 주변에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샌퍼난도 밸리 지역까지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LA시 의회 공공사업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LA 메트로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LA시에 권고하는 안을 승인해 본회의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천공항세관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 동안 출입국 여행자의 휴대폰을 집중 단속해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한인들에게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 범위인 $800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관세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자진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세액의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출국 시에는 $10,000를 초과하는 현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에 해외 여행자가 증가한 데 따라서 불법 물품 반입 경위를 차단하고 자진 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고 공항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늘어난 데 따라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퀘벡주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파견된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를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긴급 구호대가 귀국을 위해 탑승한 기내에 감사 인사를 위해 올랐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구호대원들 앞에 서서 가족을 떠나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 국민을 도와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안전하게 귀국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루도 총리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고 기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트위터 메시지에도 한국 구호대가 지난 몇 주 동안 퀘벡에서 산불을 진화했다며 캐나다 국민을 대신해 한국 구호대의 영웅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매달 대면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무료 세금 보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이번 달부터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대면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합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세무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한 명당 20에서 30분간 LA 총영사관 민원 실내 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은 박지상 한국국세청 LA 사무소 소장이 진행하며 주된 상담 내용은 한국 내 자산과 관련된 양도세, 장속세, 증여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체납, 사업자 등록, 해외 금융계좌 신고, 탈세 제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다뤄집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이메일 counsella@mofa.go.kr로 연락해 제목에는 세무상담 신청을, 이름, 연락처, 상담 요지, 그리고 원하는 상담일자를 정보되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굿핸즈 파운데이션이 공동으로 오는 8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020년도 개인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가든그로브 한인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혹은 가족의 연수입이 $73,000 이하로 납세자가 한인회로 서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하면 가능한 당일로 처리해줄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폭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가주민 대부분이 올해 세금보고가 오는 10월 16일까지 자연 연장된 데 따라 아직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한 한인들에게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금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2021년 세금보고 사본, 신분증, 소셜카드, 건강보험 관련 양식 등입니다. 무료 세금보고를 원하는 한인들은 오렌지 카운티 전화번호 714-530-4810번으로 예약해야 되며 예약 접수는 오는 7일부터 받아 선착순 40명에 한해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기소됐습니다. 대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혐의로 이번에는 기소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YTN입니다.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을 확정하려는 의사당을 12대가 차지했습니다. 의회 진입 과정에서 유리창 등 기물이 부서졌고 희생자도 나왔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벌인 초유의 16 의사당 난입 사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rigged and stolen election without getting to the bottom of which we will never have a fair and free democracy. Why aren't they looking at that? 45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4가지가 적시됐습니다. 가짜 선거 부정 사실을 주장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이 거짓임을 인정했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허위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변호사 등 공모자 6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Lies by the defendant targeted at obstructing a bedrock function of the U.S. government, the nation's process of collecting, counting, and certifying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스미스 특검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가짜 공소를 제기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는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문서 반출 의혹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범인 식별용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 첫 번째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의 패트릭 라밧 보안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운티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턴 카운티의 페니 윌리스 검사장이 이달 중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상황에서 기소 시에 머그샷 촬영 면제 등의 혜택을 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라밧 보안관은 만약 누군가가 특별 대우를 밝힐 경우 우리는 일반적인 관행을 따를 것이며 사회적 지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조지아주 당국에 의해서 기소되더라도 전현직 대통령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미국 비밀경호국이 개입해서 머그샷 촬영은 면제해주도록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뉴욕타임즈는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하는 경우를 가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YTN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유권자 1,32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지 시간 1일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각각 43%로 동일했습니다. 다른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은 4%였으며 10%는 무응답이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 조사 때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1%포인트 낮아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올해 성추문 입막음과 기밀 반출 혐의 등으로 잇따라 기소됐음에도 본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하루 전 발표한 조사에서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민주당에서의 지지세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 64%는 바이든 대통령을 차기 후보로 꼽았습니다. 경쟁 후보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당 성향 유권자 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년 전 조사 때의 2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민주당의 중간선거 선방, 인플레이션 둔화 등 경제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는 답변도
여전히 50%나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조사 때의 64%에 비해서는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난민 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데 이어서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까지 크게 늘어 연달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달 멕시코와 접경한 미 남부 국경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입국하려던 13만 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6월보다 30%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난민 정책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합법적 이민자는 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은 낮 기온이 화씨 110도를 넘나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아리조나 남부 사막에서 확연히 늘어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로 42호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경지대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망명 신청자의 경우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대거 늘렸습니다. 대신에 불법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다시 이처럼 불법 입국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 수용시설과 수용 능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진단했습니다. 더욱이 가족 단위 입국자의 비율이 늘어서 부담이 커지고 있고 익명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구금되고 있는 불법 입국자 가운데 자녀를 동반한 부모 비율이 절반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더운 한여름에는 불법 월경 건수가 줄어든 경향을 보였지만 2021년과 올해에는 여름에도 불법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방법원이 바이든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불법 입국자 수는 더 늘어나자 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전 들으셨지만 애리조나주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에 90도를 기록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애리조나가 19일 연속 열대야가 아니라 이건 밤에도 폭염이죠. 90도 넘는 밤 최저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올여름 가장 무더운 지역 가운데 한 곳인 미국 애리조나주. 낮 기온이 섭씨 43도가 넘는 날이 역대 최장인 31일을 기록했습니다. 야외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 탈진이 우려되자 한 버스 회사는 냉방이 가동되는 버스를 폭염 피난처로 제공했습니다. Everybody just wants to be cool. Everybody wants to be out of the heat. They're in here relaxing, sleeping. 애리조나 폭염으로 벌집까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벌들이 폐사하면서 과일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o it collapses and oftentimes the queen can be crushed. And if that happens, then there's no other bee there that can replace her. There's no other bees that can lay eggs. So the colony would just die. 기온은 물론 해수면 온도 상승도 문제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바닷속 박테리아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여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3명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숨졌습니다. So this bacteria can be deadly for individuals, especially if they're highly immunocompromised. That's where we're going to see the highest risk of death. 미국 인구의 절반인 1억 7천만 명이 폭염 경보 상황에 놓인 가운데 지구 건너편 중국에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낮 기온이 52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 이란에서는 페르시아 걸프 공항의 체감 온도가 66.7도를 기록하는 등 연일 50도를 넘어서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공휴일로 긴급 선포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마감일이었습니다. 저스틴 벌랜더가 휴스턴 애스트로즈로 다시 복귀를 했지요. 트레이드를 통해서 휴스턴 애스트로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즈에서 있다가 저스틴 벌랜더 뉴욕 매치와 대박 계약을 맺고 뉴욕 매치로 갔는데 뉴욕 매치가 올 시즌을 포기하면서 다시 휴스턴 애스트로즈 홈팀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저스틴 벌랜더 스토리가 좀 있죠. 뉴욕 매치에 가서 맥스 시어저랑 만났습니다. 맥스 시어저와 저스틴 벌랜더는 예전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때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런 트레이드 뒷얘기는 이번 주 토요일
주간 스포츠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류현진 선수 소식입니다. 팔꿈치 수술 뒤에 긴 재활을 마친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볼티모어와의 홈 복귀전에서 5이닝 동안 4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제구와 구속이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패전 투수가 됐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확인한 경기였다는 평가입니다. YTN입니다. 코리안 몬스터가 426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토론토 홈팬들의 박수 속에 등장한 류현진은 그러나 1회부터 3타자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1번 타자에게 초구 2루타를 내주더니 2번 타자에게도 2루타를 맞으면서 첫 실점을 했고 다음 타자에게 다시 초구 안타를 허용한 뒤 내야 땅볼때 두 번째 점수를 내줬습니다. 2회에도 선두 타자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한복판으로 몰리면서 2루타를 허용하더니 결국 추가 안타로 세 번째 실점을 했습니다. 5회까지 매이닝 안타를 내주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3회와 5회에는 병살타를 유도해내면서 추가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5이닝 동안 잡아낸 삼진은 3개였고 모두 다른 구종이었습니다. And a changeup gets him swinging to retire the side. And he got it right over the outside corner. Second strikeout of the night for Hyunjin Ryu. Swing and a miss, and Urias strikes out. And the curveball has been breaking well. 류현진은 동료들이 홈런포 2방으로 3대3 동점을 만들었지만 6회 초 첫 타자에게 제구 안 된 체인지업을 던지다 솔로 홈런을 내줘 4대3 한 점을 뒤진 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5이닝 동안 아메리칸 리그 승률 1위 팀 볼티모어 타선에 홈런 포함 9개의 안타를 내주면서 4실점,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모두 80개의 공을 던지면서 직구 최고 구속은 147km를 넘지 못했고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제구가 예전 같지 않아 커브 사용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제구력과 구속 모두 아쉬운 출발이었습니다. 복귀한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고 선발 투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외야 이상 나가서 던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걸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토는 류현진 강판 뒤 불펜이 무너지면서 대량 실점해 13대3으로 크게 졌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자, 이제 여자 월드컵, 피파 여자 월드컵 한 경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한국과 독일 간의 경기를 통해서 16강행을 확정짓는다. 뭐 이런 얘기, 16강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최수영 해설위원과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희망 고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오르려면요, 독일을 5대0 이상 이겨야 됩니다. 독일 여자 세계축구 랭킹 2위입니다. 5대0으로 독일을 꺾어야 되고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모로코를 이겨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좋은 경기 펼쳐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경기 잘 펼쳐서 다음 대회를 준비하는 게, 그리고 다음 대회를, 그리고 국가대표팀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표팀은 독일과의 3차전을 하루 앞두고 경기가 열릴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했습니다. 2연패로 탈락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 훈련장의 웃음기는 사라졌습니다.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다는 희망이 저희 선수들에겐 아직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의 문을 죽도록 한번 뛰어볼 생각입니다.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독일에 최소 5골 차로 승리하고 콜롬비아가 모로코를 잡아줘야 합니다. 대표팀은 남자팀의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카잔의 기적처럼 독일전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벨 감독은 프랑크푸르트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끄는 등 독일 축구에 정통합니다. The chances of us beating Germany 5-0 are probably this big, but they are not this. And as long as it's this, we have a chance. And everybody that knows me, I never give up. 이탈리아와 2대2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남아공의 카틀라나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까지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월드컵 본선 사상 첫 승과 16강 진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축구 소식 계속 요새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전북과 친선 경기를 갔죠.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해외 유명 명문 클럽으로 이렇게 이적을 하면서 명문 팀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는 일들이 많네요. 맨체스터 시티도 왔다 갔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왔다 갔고 정말 한국 축구 선수들 계속 파이팅하길 바랍니다. 오늘 뭐 졌지만 잘 싸웠다 평가 들을 수 있도록 여자 축구 대표팀도 내일 새벽 경기 잘 치르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8월 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젤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